네. 어제 늦게까지 이제 많은 이 시간을 들으셔서 여러분이 내부 통제와 관련된 주변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특히 정부라는 말과 또 거버넌스라는 말을 옆으로 연결시켜 놓고 보면은 거의 그것도 동의어다 이거죠. 정부라는 말과 거버넌스라는 말이 거의 동의어에 가까운, 정부의 행태도 이제 거버넌스의 방향,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투명하냐 안 하냐를 여부에 따라서 이 정부의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행정의 내부 통제 또는 행정의 외부 통제 등등 이제 얘기를 쓰게 되고, 특히 이 오픈 거버먼트 파트너십이라는 이 메시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투명하게 하면 할수록 그 조직의 가치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투명한 조직이 가치를 높이는 거고, 투명한 정부가 높은 평가를 받는다. 이제 그런 뜻으로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여기에 공군의 직함에 공정통제사, 컨트롤 컴뱃 컨트롤러 팀, 소위 CC팀, 이 팀의 미션은 먼저 그 안에 들어가고 마지막에 나온다. 그러니까 어떤 전투를 할 때 먼저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 메시지를 갖는 것이 이 컨트롤러의 임무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전개될 때 그런 컨트롤이 쓰여지는 의미가 그렇고, 특히 이 코트라의 경우에 감사의 직함을 그 사무실 앞에 감사라고 해놓고 그 아래다가 영문으로 표시되어 있는 직함에 컨트롤러라고 표현해 놨어요. 근데 굉장히 스마트하게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있었다. 글로벌 트렌드다. 그렇게 우리가 연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특히 또 이제 감사원, 미국 감사원에서 이 그린북, 지금 옐로북은 이제 오디트에 관한 기준이고, 그린북은 인터널 컨트롤에 관한 가이드북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말로 번역이 돼서 현재 우리 부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부록에 들어가 있고, 이게 베이스먼트가 돼서 우리나라의 내부 통제 기준이 아마도 마련될 걸로 기대합니다. 그 백본은 거기에 미국의 연방 이 내부 통제 기준이 우리나라에 접목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갖게 되고, 그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록에 들어가 있는 이 연방 정부의 내부 통제 기준을 유심코 들여다보시면은 바로 코수하고 같습니다. 같은데 어떻게 되겠어요? 정부 입장에서 표현했어요. 그죠? 정부의 그러니까 행정부 입장에서 표현된 것이죠. 모든 게. 그런 관점에서 기본 그 인프라가 조금 다르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미국의 각 주는 인터널 컨트롤 어소시에이션이 있어요. 각 주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드나드는 데는 뉴욕 스테이트 인터널 컨트롤 어소시에이션에 제가 멤버로 등록이 돼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게 되는데, 그 이벤트에 제가 간헐적으로 들어가요.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봄직해요. 근데 시차가 있어서 우리가 그 시간을 맞추기가 만만치 않는데 한밤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세계가 지금 인터널 컨트롤에 관련되는, 소위 컨트롤에 관련되는 트렌드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고, 이것이 인티그레이션을 만들어내는 인프라예요. 통제가 없이는 인티그레이션이 안 돼요. 오픈해야 인티그레이션이 돼요. 모든 걸 노출시켜야 인티그레이션이 일어난다. 그래서 통합을 하려고 그러고, 뭐를 이렇게 상담을 하려고 그러고 이런다면 이쪽에 있는 카드와 저쪽에 있는 카드가 다 같이 올라와야 중간에 절충안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컨트롤은 바로 믹스다. 문화의 밀수고 모든 것의 믹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특히 이 워크숍을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내부통제학회에서 참여하면서 몇 가지 코멘트도 하고 또 이제 평가도 하는데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나와 있던 얘기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특히 그 청렴은 말이 아닌 행동과 실천이란 말에다가 언더라인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이 청렴하냐 안 하냐는 말로 갖고는 안 돼요. 그 사람의 행동과 실천에 있는 결과에서 판단해요. 사실 그렇게 안 되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화의 결점이에요. 허튼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죠? 약속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확실하게 실천할 수 없다면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죠? 이제 그런 메시지를 한번 연상하시면 좋겠고, 특히 일본의 가와사키 그 시에서에 있었던 이제 우리 이 내부 통제의 기본 지침이라고 그래서 나와 있는 메시지예요. 사실은 우리 공기업의 경우에 특히 또 민간 기업도 마찬가지죠. CEO가 내부 회계 관리는 내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CEO가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 이런 선언을 해줘야 된다. 그죠? CEO가 회사 내에 CEO가 스스로 내부 통제의 기본 방침을 선언해줘야 돼요. 이게 마련돼야 돼요. 아마 우리가 제안하는 내용에 들어갈 거라고 기대되는데 이게 근간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기본 방침이 없이 어떠한 기준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시행한다. 그죠? 그래서 특히 민간 부문에 내부 회계 관리, 또 컴플라이언스, 뭐 준법, 뭐 등등 우리 리스크 매니지먼트 뭐 등등 하시는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CEO가 선언하는 선언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기본 방침에 바로 리스크가 그대로 다 반영이 돼 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특히 내부 통제의 이 최종적인 내부 통제 평가 보고서가 없는 위원회는 의미가 없어요. 보고서가 없는 위원회는 의미가 없어요. 보고서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보고서가 바로 내부 통제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상이에요. 이 보고서가 나와야 감사에서 평가를 할 수 있어요. 보고서 없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겠어요? 감사팀에서 라인에서 내부 통제, 내부 회계 관리, 뭐 준법 등등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 보고서가 나와야 그 보고서에 근거해서 감사가 평가할 수 있다 이거죠. 감사가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라인에 있는 구조에 뭘 해야 되는가를 구체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히 내부 통제와 관련된 주제를 본다면 내부 회계 관리라고 생각해도 좋죠. 내부 회계 관리에 관한 평가 보고서를 라인에서 만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이거죠. 1, 4분기에 해서 이렇게 나왔다. 그런다면 그 보고서가 나왔으면 감사실에 레퍼를 해준다 이거죠. 또 감사실은 그런 보고서가 나오는 그 프로세스에 적정하게 인볼브돼서 하느냐. 그래서 감사실에서 저는 내부 회계 관리가 잘 되는가 아닌가를 검증하는 방법의 하나는 CEO가 1년에 한 번씩은 하라 이거야. 전 항목을 다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한 개의 아이템도 좋고 두 개의 아이템도 좋다 이거죠. CEO가 직접 한 번 하게 하라 이거야. 그것을 거꾸로 주총이나 이사회 때 CEO 스스로가 한번 해봤다. 내가 이 항목을 해봤다. 이렇게 보고할 수 있게끔 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내부 회계 관리나 내부 통제에 관한 인식을 고도화하는 1단계다 이거죠. 그죠? 보고서에 CEO의 선언이 들어가 줘야 된다. 그런 얘기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마지막 보고를 할 때는 사장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통제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으로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는 시의 경우에 특히 일본의 가와사키 시의 경우라면 내부 통제위원장의 이름으로 가와사키 시의 행정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겁니다. 시민 누구나가 돌아서 볼 수 있게끔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끔 하고 있는 그 제도가 바로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될 대상의 범위다. 그래서 기본 방침이 없을 수 있다 이거죠. 그죠? 우리 지금 기본 방침 없이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좀 더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고, 특히 이제 우리 철도공사가
사실은 이 공기업 중에서 이 내부 통제에 관련돼서 제일 먼저 했어요, 사실. 코레일이. 그 당시에 그 감사님이 이 감사원에서 오래 근무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일반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안을 실현하는 것을 이 컨트롤 리스크 셀프 어세스먼트가 원어인데 이 리스크가 있어야 컨트롤이 일어나죠. 리스크가 없는데 컨트롤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데 컨트롤하기 때문에 리스크란 말은 구태에 중복되니까 이렇게 축약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해서 책 제목이 이 컨트롤 셀프 어세스먼트로 이 미국의 유명한 출판사에서 번역된 나온 책을 이 내부 통제에 관련되는 것을 관련하고 있는 이 학회의 그 기본 인프라에 있는 그 멤버들이 이 책을 번역을 했어요. 그죠? 이 책을 번역해서 모든 금융기관은 이게 그 당시에 이미 정착이 됐어요. 그래서 금융연구원이 이걸 주도하고 번역을 하게 하고 최근 출판은 금융연수원에서 나왔어요. 지금은 이제 절판이 돼서 더 이상이 없는데 이 책 속에 즉 그 내용이 이 챕터 2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챕터 2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번역된 내용의 중요한 부분들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다. 그죠? 그게 핵심은 뭔가 하니 인터널 컨트롤이라 이 말은 바로 셀프 컨트롤이에요. 인터널이 뭡니까? 그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통제한다 그럴 때만 셀프 컨트롤이 아니라 내가 나를 통제하는 것도 인터널 컨트롤이에요. 그죠? 조직의 팀원들이 팀의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도 인터널 컨트롤이다. 그죠? 셀프 컨트롤이에요. 그 팀원들끼리의 셀프 컨트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셀프와 인터널은 같은 말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자율적 내부 통제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자율적이란 말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게 내부 통제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적인 현재 인식도 그렇기 때문에 앞에다가 분식하는 뜻에서 자율이란 말을 자꾸 붙여가면서 네가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특히 여기 이제 facilitator란 말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터미놀로지인데 이 외부의 제3자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된다. 스스로 하다가 보면 스스로 뭐가 문제인지를 안다. 이게 누구나가 다.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문제를 해결하죠. 그래서 pain in the neck인데 이제 목의 고통이다 이러는데 그때는 그런 의미로 이제 쓰여지는 말들을 갖다가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하지만은 문제의 핵심을 아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문제의 핵심을 알아야 그 사람이 해결하는 거예요. 문제는 ace in the hole 그 구멍을 메꿔준다 이거죠. 결함된 거는. 우리 모두가 문제가 뭔지 정확히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해결해야 돼요. 외부의 제3자를 갖다 놓고 해결하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외부 컨설팅은 참고밖에 안 돼요. 그 외부 컨설턴트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왜? 그분도 오셔서 끊임없이 직원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물어봐서 뭐가 문제인지를 직원들 얘기를 종합하는 거예요. 그 얘기밖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외부의 인원이 들어오더라도 페인 인 더 넥은 내가 해야 되고 또 그 문제 해결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컨설팅을 감사를 하라 이거야. 이게 내부 컨설팅 감사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레일에서 이 지금 CSA가 일반화가 안 하다가 지금 중단돼 있는 기분이 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것은 바꿔 얘기 드린다면 내부 통제가 후퇴했어요. 그죠? 그 컬처가 후퇴했다 이거죠. 기본에 뒤로 물러나 버렸다 이거죠. 사실은 돌아가셔서 이것을 이슈화해서 실행하도록 하시라. 혼자 실현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그룹핑으로 Five Wise Men 클럽으로 최소한 5사람 이상이 이거 제대로 해봐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감사실에서부터 먼저 하세요. 그죠? 감사실부터. 자,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워크숍을 하는 거예요. 그죠? 뭐 워크숍이라는 것이 1시간짜리 할 수도 있고 2시간짜리도 있고 원데이도 할 수 있고 투데이도 할 수 있죠. 그죠? 질문지로 갖고 접근하거나 면접하는 방법, 경영자에 의한 분석 방법 등등의 의미가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워크숍에 의한 방법이다. 이게 CIA 시험 문제에 필수적으로 나오는 문항입니다. 그죠?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 워크숍 방법이 제일 낫다. 그 풀이를 하는 것을 4개 중에 고르기 문제에서 이게 등장이 많이 해요. 또 회의의 형식을 보면은 목적에 의한 회의냐, 리스크에 의한 회의냐, 통제 그 자체에 대한 회의냐, 절차에 관한 회의냐. 그 주제를 너무 넓게 잡지 말고 좁게 잡아라 이거죠. 그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90분 내외가 제일 좋다 이거죠. 그 대신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얘기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10사람 이내로 하라 이거죠. 10사람 이내로. 최소한 5에서부터 10사람 이내로 해가지고 이 워크숍을 통해서 나온 문제들을 해결하게 한다 이거죠. 그 주제의 기본 철학은 이 방안에서 이루어진 얘기들은 이 방안에 머물러야 돼요. 머물러야 돼요. 여기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결론이 나고 여기서 페이퍼가 완성이 되고 이랬는데 누가 얘기했다. 또 이런 반론도 있었다. 뭐 등등의 루머가 바깥에 나가는 건 좋지 않아요. 결론이 나가는 건 좋아요. 결론이 돼서 실행할 걸로 실행 메시지가 된 거는 내버려도 괜찮지만 실행하지도 않을 거를 이런 말이 있었다는 얘기를 마구 하기 시작하면은 뭐가 끊어져요? 신뢰가 없어져요. 신뢰가 없어지기 때문에 다음부터 얘기하고 싶은 충동이 안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공감을 일으키는 방법으로는 신뢰를 지켜줘야 공감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유도하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다. 그래서 이 퍼실리테이터를 우리말로 영문 사전을 보면 촉진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말로 적절하게 번역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학에서는 퍼실리테이터 그대로 얘기를 해요. 퍼실리테이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내부 통제 퍼실리테이터, 내부 통제 전문가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메시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멘토링이라는 말을 쓰고 모니터링이라는 말을 쓰고 또 컨트롤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한편 생각해 보면은 이 모니터링 한다는 그 말은 생각 중이다. 그죠? 근데 멘토링 한다는 것은 누구와 함께 완전 소통을 하고 있다. 멘토링은 완전 소통이에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보고 한다는 것은 셀프 멘토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그룹 멘토링으로 확대된 개념으로 멘토링을 많이 쓰지만은 집단적인 소통의 경우에는 집단의 공통점을 찾아내기 위한 활동이다. 그래서 컨트롤은 삶의 그 자체다. 컨트롤이라는 것은 삶 그 자체다. 특히 컨트롤이 잘 된 사람은 삶이 더 쉽게 풀려나가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이거죠. 컨트롤이 잘 안 되면은 혼란스러운 상황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여기에 자체평가라는 말은 감사원이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감사원 출신이 여기 번역하는데 참여하셔서 지금 감사교육원에 계시는데 이정훈 교수가 감사원이 이것은 셀프 어세스먼트를 자기평가라고 하지 않고 자체평가로 자꾸 해야 일반적으로 인식이 될 거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평가가 아닌 자체평가라는 표현을 우리는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평가를 표현하는 거나 같은 말이다 이거죠. 이것을 이제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찾아낸다 이거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LG 인어원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죠? LG 인어원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원장이나 교수분들하고도 얘기도 했고요. 이미 LG 인어원에서 이걸 하고 있었어요.
인하원에서. 이미 하고 있었고 삼성 창조관에서도 이미 하고 있었고 또 SK 아카데미에서도 이미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고 실용화하느냐 아닌가는 그거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용화 쪽으로 어느 정도 초점이 맞춰졌는가 해서 제가 은행연합회 이제 감사를 하던 그 당시였기 때문에 그때 현장과 이제 우리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의 다른 기업들의 사례를 찾아보면서 삼성과 SK와 이제 이 풀무원 또 유한 킴벌리 이 마이다스 IT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이 CSA가 어느 정도로 업무에 반영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은행연합회 감사가 돼서 했는 일 하나는 CSA를 전 금융기관에 퍼뜨렸어요. 이미 알고는 있었던 거예요. 감사원에서. 또는 다른 모든 곳에서 다 하고 있었어요.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한국에서 다 하고 있어요. 또 이미 우리가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회의의 결과의 아웃풋을 가지고 활용하는 면에서는 자리를 못 잡고 있어요. 현재도 자리를 제대로 못 잡고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그 아웃풋을 가지고 활용하는 면에서는 우리는 많이 떨어져 있다. 아직도. 그죠? 미흡하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이제 제가 삼성증권에 이제 사회사를 할 때 거기에 매월 첫째 금요일 오후 3시에 삼성증권에서 토론회를 해요. 여기에 이걸 접목시켰어요. 이거를 전후해서 삼성그룹에 퍼져나갔어요. 여기 핵심 본관이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매월 자유토론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데 사장 자리만 하나 여기 딱 정해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들어오는 순서대로예요. 사장 옆에서 들어오는 순서대로예요. 제일 늦게 들어오는 사람이 사장 옆에 또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회의에 참석의 흐름이 이렇게 와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얘기를 할 때는 여기서도 역으로 해요. 역으로. 늦게 들어온 사람부터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임원들은 얘기하지 않고 사장도 얘기를 하지 않고 듣기만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듣기만 하라. 퍼실테이터는 듣는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듣는 사람이. 퍼실테이터는 얘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어떤 모임을 가질 때도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앉게 하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영향을 거예요. 그래서 이 퍼실테이터를 잘 알던 어떤 검통위원이 검통위원장의 자리만 정해놓고 나머지 자리는 들어온 순서대로 앉자. 이성남 감사가 그 당시에 이성남 감사가 이제 거기에 검통위원이 돼 있었는데 검통위원이 이분이 국민은행 감사를 하다가 이 노하우에 관련돼서 이거를 가지고 국민은행이 1등은행으로 올라서는 기초를 닦았어요. 국민은행의 인프라가 CSA를 근간으로 해서 그게 1등은행으로 올라가는 계기가 됐다. 세계 1등은행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조직 문화를 바꿔야 된다. 어떻게? 서스럼 없이 다 얘기한다. 가장 늦게 들어온 가장 젊은 직원이 가장 먼저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실장님 사무실에서 신입사원들하고 뭐 또 대리급 뭐 또 과장급 등등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모여서 이제 얘기하고 이럴 때 회식 날짜를 정해서 한번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장소와 시간을 누가 정합니까? 보통은 제가 정하죠. 그것을 맨 아래 사람이 정하게 바꾸세요. 맨 아래 사람. 또 집에서 혹시 자녀들하고 이제 지금 지나오는 과정에 가족이 외식을 할 상황이 있다 이거죠. 그럴 때 어느 식당에 가느냐, 어떤 음식을 택하느냐 하는 거는 누가 정하세요? 저희 첫째 딸이 정합니다.
언제부터 첫째 딸한테 넘겨줬어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좋아하는 거 애가 하나에 둘에 둘이. 그 밑에 애는요? 둘째는 남자인데 의견이 별로 없어. 개를 시켜야 돼요. 아이 중에서 제일 어린 아이한테 시켜놓는 거예요. 그러면 형한테 묻는 거예요. 언니한테. 그죠? 가장 감사실에 늦게 들어온 사람으로 하여금 회식 날짜도 정하고 장소 네가 정해봐라 이러면은 혼자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소통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걔 입장에서 큰 과제를 맡았잖아요. 그죠? 실장님은 이런 거 좋아하고 팀장님은 이런 거 좋아하시고 어느 직급에서는 이런 걸 하고 우리는 이런 게 했던 적도 있다. 이 늦게 들어오니까 그 상황을 완전히 캐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이거죠. 소통이라는 게 별게 아니다 이거죠. 인포멀한 것을 더 중요시 여기라. 포멀한 소통보다가 인포멀한 것을 더 중요시 여기라. 그죠? 식당에 가서 이제 메뉴를 정하는데도 거꾸로 아래 사람이 정하게끔 기회를 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바텀에서 의사결정을 한다. 바텀에서. 누구나가 하는데 바텀에서 한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우리끼리 이제 들을 수 있는 얘기를 든다면은 사회이사 중에 여자분도 있었는데 여자분도 가운을 같이 입고 찜질방에 가서 자유 토론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찜질방에 들어간 거예요. 그죠? 교회 찜질방에 들어가서 가운을 입은 척해서 하루 종일 거기서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얘기를 다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CSA는 그런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한번 해주시고 거기에서 적당한 수준으로 머물기 위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 침묵은 그죠? 건무태만이에요. 건무태만. 그래서 인사고과는 회의에서 결정해요. 인사고과를 회의에서 아이디어를 어떻게 관리하고 내고 실현하는가 그런 메시지의 전달력 등등 그것이 바로 인사고과의 포인트예요. 굉장히 좋은 장소예요. 여기서 벌써 이렇게 돌아가는 상태에서 맨 늦게 온 이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서 늦게 올 수도 있겠죠. 5분, 10분 뭐 이렇게 늦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바로 대화의 기본은 태도예요. 그죠? 대화의 기본은 태도예요. 태도에서 결정이 된다. 그런 점에서 CSA의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이제 그 SK그룹에서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될 것은 SK의 오늘의 성장의 동력은 캔 미팅이다. 캔 미팅. 그룹으로 들어왔는데 마치 캔 안에 다 같이 들어와 있는 거나 같다 이거야. 우리끼리는 다 가족 간에 믹스되는 그 못지않는 정도의 더 밀착 정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가족 밀착이나 그거랑 진배 없이 모든 것을 소통을 중요시하는 메시지다 이거죠. 계급장 없이 자기 생각을 자연스럽게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보장한다 이거죠. 사실 SK가 사실은 재벌 중에서 상당히 밑에 있었어요. 그죠? 상당히 빠른 속도로 위로 올라왔어요.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노하우가 굉장히 회사의 그룹 전체의 발전을 시키는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최태원 회장이 연 100회에 걸쳐서 우리 지금 코로나 발생하기 직전이에요. 연 100회에 걸쳐서 직원과의 미팅 스케줄을 잡았어요. 직급을 떠나서 직원과의 연 미팅 스케줄을 100회를 잡았다 이거죠. CEO가 이거 해줘야 돼요, 사실은. 우리 공기업, 민간기업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해줘야 되는 거죠. 미팅의 범주를 높여준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이제 SK 이노베이션 뭐 SK 그룹이라고 생각하고 미국의 대학이나 미국의 주정부들은 이 CSA를 일반적으로 그냥 생활화 시켜놨어요. 그죠? 생활화 시켰어요. 그대로 일용화 시키고 있다 이거죠. 미국의 특징, 미국이 관리되는 그 노하우의 하나가 저는 CSA에 있다고 봅니다. 심하면은 백악관까지도 CSA에 의해서 컨트롤링이 일어나고 있다. 그죠?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특히 지휘의 경우, 지휘는 내부 감사실에 스카우트 돼서 들어오면은 미래의 사장 후보자입니다. 들어가서 5년, 4, 5년 지나고 나면은 오디트 스텝으로 스카우트를 합니다. 스카우트를 해서 전 세계에 2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냅니다. 시니어 하나와 주니어 하나를 정해서. 시니어는 노련한 이 오디터고 주니어는 비기너입니다. 그죠? 2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G 코리아에서 이제 근무하셨다가 어떤 한 분이 저 오디트에 걸렸어요. 어떻게 걸렸는가 하니 이 점심을 먹는 그 식당에 B라고 저녁을 먹는 똑같은 식당이지만 그 B라고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나는데 점심을 먹을 때는 호스테스가 없었는데 저녁을 먹는 장소에는 호스테스가 있은 거예요. G의 프린시플이 호스테스가 있는 장소에서 고객을 만나지 않게 돼 있어요. 호스테스는 뭐예요? 2사람 간의 얘기 듣는 거를 드나들면서 첩보를 흘리거나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사람과의 비즈니스 미팅에서 호스테스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프린시플이.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 임원이 라인으로 빠지는 거죠. 빠지는데 나가라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추질 않아요. 과제를 추질 않아요. 이거는 저는 LG도 마찬가지고요. LG도 이걸 배웠다고 그죠? LG도 지휘의 노하우를 배워서 스캔들에 휩쓸리는 사람이 스캔들에 올라오면은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이 결재권에서 소외돼요. 공식적인 결재란에서 자기가 사인을 안 해야 돼요. 의사결정을 하는 사인은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것을 LG가 받아들였어요. 그 당시에 정도경영 팀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해서 훈련된 요원들이 미래의 CEO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자기가 징계도 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언젠가는 자기가 CEO가 되는 거야. 한번 어떻게 할까? 모든 것이 간추려지는 상태로 나타나죠. 그래서 루머가 더 중요한 거야. 평판이 더 중요한 거야. 누군가가 의심을 받으면은 의심받는 것만큼 그 사람은 거기서 다운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특히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휴무로 정해서 글로벌 사회공헌을 해요. 그래서 제가 거래일을 좀 해야 되는 게 최소한 반 정도 풀타임으로 이제 일을 하는 입장이 필요하니까 반 정도 인력은 뽑아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날 자원봉사하고 뭐 사회공헌 하라 그러면 그 이제 시대에 안 맞는 거예요. 그죠? 시간 중에 하루를 뺀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JDC에 어드바이스 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감기가 걸려서 안 나오면은 결건이 아니다. 또 최소한 주중에 하루 정도는 특정 날을 뽑아서 지역에 봉사하는 방향으로. 그게 풀타임으로 다 이 사람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빼느냐. 그럼 반반씩 한다 이거죠. 이번 달에 반, 다음 달에 반, 반반씩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다 이거죠. 시간 중에
시간 중에 그렇게 하려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지혜 볼런티어의 경우에는 글로벌 사회공헌 차원에서 전 세계가 금요일 날 저렇게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이게 우리가 벤치마킹 할 만한 것 중에 하나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유한 킴벌리 얘기는 또 우리 많이 또 해주실 분들이 뒤에 있으니까, 특히 구글의 경우에 보면은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하루에 5분간씩, 그죠? 하루에 5분간씩 자기가 자기 스스로 마음 챙김을 하는 타임을 갖게끔 이 어떤 상황에 심호흡을 해서 쉬는 시간을 가지라고 그래요. 그죠? 이것이 이 중국계 미국인의 이 소위 그 훈련하는 이 맹텐이 이제 그 나온 메시지에 의한다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5분 동안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말아라. 침대에서. 아침에 5분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말아라. 그럼 5분 동안 뭘 해야 되느냐? 떠오르는 생각을 찾아라. 그날 떠오르는 생각. 오늘 떠오르는 생각이 그 순간에 올라오게 돼 있다 이거죠. 그 순간에 그 생각을, 첫 생각을 찾아라. 처음. 딱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깼다 이거죠. 무슨 생각이 떠올랐나? 오늘 떠오른 생각. 그걸 오늘 해야 될 일의 1순위 위에다 올려라. 1순위 위에다가. 오늘 해야 될 일이 이미 어저께부터 생각했던 것이 있으면 그것이 빨리 올릴 수가 있다 이거죠. 그죠?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거 말고 딴 것이 올라오면은 그 일을 먼저 하라 이거죠. 그 일을 우선순위를 두라. 그런 메시지로 이 얘기를 하고, 특히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5분 동안은 오늘이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라 이게. 오늘이 내일 아침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죠.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늘 마지막 5분이 나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생각을 가다듬으라 이거죠. 이것은 몰몬교당에 쓰여져 있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잠자리에 들 때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라. 내일 아침에 일어난 5분에 나는 새날을 맞이했다고 생각하라. 그럼 어떻게 돼요? 하루가 자기 일생이에요. 그죠? 하루가 자기 일생. 그렇게 하라는 메시지로 이 사람들은 이 구글에서 이 노하우를 고스란히 어답트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일반화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붐이 돼서 들어왔는데, 사실 구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중에 악마의 짓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 평판이라는 것이 바로 자기 가치다. 평판이 가치다.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루머가 바로 가치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여기 이제 뭐 나와 있는 메시지는 그냥 지나가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그죠? 이 110쪽에 이미 작년 8월에 이분이 이 93세인가 해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내놓은 핵심은 뭔가니 5 내지 10명의 소집단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아메바 조직이에요. 5 내지 10명의 아메바 조직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분권이 돼서 그 사람들이 정권을 가지고 수평적으로 전원 참가하는 경영 방법으로, 목표는 뭔가니 직원 행복이 제일이다. 이 직원 행복이라는 제일이라는 이 표현이 지금 삼성그룹에도 새로 들어왔어요. 직원 행복이 제일이다. 최근에 삼성도 바꿨어요, 일부를. 직원 행복이 최고다, 제일이다 이거죠. 그 행복 제일주의로 인류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에요, 그죠? 벤처를 창업하신 분이에요. 그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일본이 낳은 여러 경영자 존경받는 분이 있지만은 가장 가까운 현대에 가까운 시점에서는 이분이 가장 제일 가까운 분에 속해요. 이분이 특히나 도쿄의 일본 저펜 에어라인에 이제 이 부실화가 됐을 때 이분이 70대 후반에서 그 법정 관리를 해달라고 이제 어느 사람이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여러 가지 여론도 나오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분이 순위가 1위가 됐었어요. 근데 내가 내 일도 바쁘고 또 그 일을 맡을 만한 자기는 능력도 없고 나의 전공 분야하고도 다르고 이 저펜 에어라인에 부도난 거에 대해서 내가 복원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다.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거절했어요. 근데 수상이다 뭐 각계의 그 국민 여론들이 이분이 아니면 못 살릴 거다. 이분이 적임자다. 이렇게 하면서 등 떠밀듯이 맡게 됐어요. 맡게 됐을 때 했는 내용이 바로 CSA. 5명 내지 10명으로 소규모로 저펜 에어라인의 미래에 대해서 주인답게 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게 뭐냐? 찾아내라. 주인답지 않으면은 주인답게 일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면 회사를 떠나라. 주인답게 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부터 실행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이 자기와 이제 다른 두 동료를 같이 나가서 세 사람이 법정 관리를 맡는데 전혀 무보수로 애드보카스예요. 무보수로 맡은 거예요. 무보수로 맡아서 그 일을 했는데 한 달여 정도 지난 다음에 그렇게 이제 각 팀에 모이는 모임다 등등에다가 집중적으로 이 소위 매니지먼트 by all members라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퍼뜨렸는데 거기서 나온 결론은 이제 오후 3시쯤 어느 날 특정 날 정해서 정말 라운드 테이블이라기보다는 그 플로어에 있는 분들이 이 약 100여 명 정도가 모여서 모두가 지난 1개월 동안에 내가 주인이 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실현했다. 이렇게 하니까 효과가 있다. 자기 얘기를 다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3시부터 100여 명이 얘기를 하면 몇 시간 됐겠어요? 물론 각자 맡은 시간이 뭐 얼마나 기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각자 얘기를 하도록끔 쭉 이렇게 하고 나니까 새벽 5시가 된 거예요. 맥주하고 이 초밥 들어있는 저녁 먹는 정도 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간식 먹는 정도 이런 정도는 각각 드나들면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드나들게끔 그죠? 먹게끔 그렇게 하면서 새벽 5시까지 한 거예요. 그죠? 새벽 5시까지. 오후 3시에 한 게 새벽 5시까지 했어요. 그죠? 그걸로 인해서 크게 나와 있는 지난 1개월 동안 주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해서 나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니까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다 드는 거죠. 그러면 공통적인 것이 많이 나오겠죠. 그죠? 자기가 실행해야 될 것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걸로 인해서 1년 만에 적자로 돌았습니다. 1년 만에 적자로 돌았습니다. 적자가 흑자로 돌았어요. 흑자로 돌아서고 6개월이 되는 지난 후에 18개월 만에 재상장을 이루게 된다고. 사실은 그 기적 같은 얘기긴 한데 가지고 있는 게 뭔가 하니 성격과 철학과 그죠?
마음과 영혼의 품격이, 소위 인격이 그 조직을 살렸다. 물질이 살리는 게 아니고 정신이 살렸다 이거예요. 저 베네아 라인을 살린 거는 정신이 살린 거다 이거죠. 물질이 살린 게 아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교세라에 관련되는 얘기가 쭉 나와 있는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조금 뭐 이렇게 유연한 방법으로 가긴 하겠지만, 하여튼 그 도쿄에서의 이 하룻밤 완전히 집중 토론한 것이 이제 그런 문화의 종착역이 됐다. 특히 저는 재벌 그룹 중에서 AI 윤리 강령을 맨 처음 선포하신 분이 LG전자다 이거죠. AI를 굉장히 물론 깊이 관여하겠죠. 하는데 특히나 AI의 사내 교육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일어났고, 그죠? 사회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마 4대 재벌 중에 정경련의 멤버였다가 탈퇴했어요. 그죠? 투명 경영 원리에 정경련 비자금을 낼 수 없다, 우리는. 비자금이 없으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서 LG는 한때 정경련 멤버에 있다가 탈퇴한 적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있고, 이제 풀무원이 얘기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이더스 IT라는 이 회사는 사실 한국에 있기에는 한국에서 이런 회사가 있느냐 하고 이렇게 놀랄 수 있는 거예요. Do right thing right, 그죠? 자, 모든 우량 회사들이 다 저 키워드를 다 선호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마이더스 IT 회사의 특징은 사람을 뽑을 때 사람의 주인의식을 평가를 해서 그걸로 뽑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현장에 가보기도 하고 또 그 사장하고 또 얘기도 해본 적도 있고 또 그분이 내놓은 책도 제가 이제 받아서 가지고 있기도 하고, 여기에 핵심은 뭔가 하니 스펙을 보지 않고 뽑아요. 그죠? 무슨 배경에 어떤 전공을 가지고 있나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스펙을 보지 않고 뽑고, 징계라는 것이 없고, 또 이 고가를 안 해요. 그죠? 고가가 없고, 정년이 없고, 수당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인센티브 제도가 아니고, 그룹에서 결정하니까, 그룹의 의사에서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예산도 설정하지 않고, 정기적인 승진 뭐 이런 것도 정기적인 승진은 해요. 왜 그런가 하니 자녀들이, 가정들이 뭐 자기 아버지 직업이 뭐냐, 뭐 회사에서 뭐 이렇게 어떤 직업이냐 이런 거를 이 가정통신란에 쓰고 뭐 그런 있기 때문에 애들의 길을 살려야 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직업을 그 일정 연한이 지나면은 대리에서 과장이 되고 또 일정 연한 지나면 차장이 되고 또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되고 상무가 되고 직급으로는 계속 그대로 올려주는 거예요. 이 직급의 흐름과 경기 승진을 아예 연합만 되면 그대로 차근차근 해버리는 거예요. 이 회사의 의사결정은 지금 교세라하고 똑같은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식으로. 교세라의 경영을 고스란히 갖다 접목을 시킨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내부 감사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내부 감사팀이 없어요. 컨트롤러가 누구예요? 팀장이에요. 팀원들이 컨트롤러예요. 이제 그런 유형의 회사가 우리 주변에 지금, 그래서 많은 벤처 회사들이 여기를 많이 벤치마킹해요. 우리나라의 새로운 벤처 회사들이 많이 벤치마킹해요. 그래서 토스뱅크가 여기 걸 많이 모방을 했어요.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사람은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성장해야 비로소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성장을 이제 지향한다고 보고 MZ 세대의 자율적인 이 책임을 이제 이 강조하는 입장에서 금융기관인데 기본적인 규정이야 물론 있겠죠. 그러나 그 가지고 있는 그 규정에 의존하지 않고 이 파격적으로 자율권을 그 의사결정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그 마이다스 IT 같은 회사도 아침에 아예 일찍 출근해 사람들이 왜 가서 헬스 하는 거예요. 자기가 헬스 즐기고 그 다음에 샤워하고 거기서 밥을 먹어요. 점심도 하고 저녁도 그렇게 하고. 그런데 그 음식이 호텔의 뷔페 식당에 해당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어에 밀려서 뭐 빨리 피하고 뭐 어쩌고 늦게 가고 뭐 어쩌고 그런 것이 없고 그 시간을 피해서 다닐 수 있게끔 아예 자율 출근제로 해놓고 여기도 토스뱅크도 그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많이 벤치마킹이 되고 있는 우리 국내에 있는 우리 환경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꾸로 우리는 이제 본다면은 내부 통제 퍼실리테이터가 회사의 주인이다. 이게 주인이다. 내부 통제를 하는 사람이 회사의 주인이다. 주인의식으로. 여기에 보시면은 내부 통제 전문가가 해야 될 이 5가지의 메시지라고 생각되는데 지시하지 말고 질문하라. 질문할 줄 알아야 돼요. 지시의 시대는 지났어요. 디렉팅이 아니에요. 리드 해줘야 돼요. 리드는 상대를 돕는 거예요. 상대를 도와라. 그 다음에 합의를 끌어내는데 합의는 내 것이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 것이 더 우수할 수 있다. 상대가 더 우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적인 가치를 둘을 합치면 더 좋은 가치가 된다. 상대 거를 내가 받아들이는 이유는 더 가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결과적으로. 그죠? 그래서 모든 정보는 가치가 있다. 현재 당장 적용은 안 되지만은 언젠가는 그 정보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다 가치 있게 보라 이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동을 할 때 가야 되는 방향은 날카롭게 지적하라. 상대의 그 점은 좋은데 이런 리스크가 있지 않느냐. 끊임없이 소통의 그 지적들을 하라 이거죠. 그래서 특히 집단의 이해와 집단적인 이제 밀어내고 끌어당기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역할을 하게 되고 특히 퍼실리테이터가 우리 사회의 주인이고 또 우리 세대의 주인이다. 지금 MZ 세대가 요구하는 게 이겁니다. 바로 있는 대로 다 노출시켜라. 숨기지 말아라. 이게 있는 대로 다 노출시켜라. 기존에 어떠한 해왔던 게 있다면 고칠 게 있으면 과감하게 고쳐라. 이거 새 물결에 의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조직원의 목소리를 조직에 반영하는 것이 그 조직이 살아있는 이유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퍼실리테이터라는 말이 바로 내부 통제의 전문가다. 그래서 이것을 16가지로 이제 정리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은 카나다 심리학회하고 카나다 경영 또 카나다 이제 그 문화 카나디안 이제 컬처예요. 그죠? 카나다에서 이 나온 소위 내부 통제 자체 평가라는 그 책 번역했는 속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16가지가.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가 주인의식을 자극하고 집단 책무성을 지키면 안 될 일이 없다 이거야.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이나모리 가조도 그래요. 이 자기가 하기에 그 자를 살리기에는 자기는 적임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자기가 어차피 맡아야 된다고 생각했다 이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이 해결하게 하네. 집단이.
그래서 우리 혼자 해결할 일은 없어요. 집단이 해야 돼요. 누가 한 사람이 잘나가지고 잘 되는 일은 없어요. 그죠? 집단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기 성찰, 뭐 표현 등등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올바른 질문을 한다. 질문을 하는 사람은 이미 반 정도 답을 갖고 있다 이거죠. 궁금하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생각하는데 이게 미흡하기 때문에 질문한다 이거야. 상대에 대해서 내가 질문하는 것은 내가 내 생각과 상대 생각을 내가 섞어보겠다. 이런 의도로 질문한다 이거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의 트렌드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긍정적으로 항상 플러스적으로만 보라는 거죠. 부정적인 시각을 보면 모든 게 부정적이에요. 그죠? 긍정적으로 보면 모든 게 다 긍정적이에요. 단지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16번째 보면은 최종적으로 나는 팀을 이끌고 관리하는 전문 지식을 가져야 된다. 내가 전문가다. 전문가라는 메시지를 여기다가 한번 심어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인사이트란 말에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해결 가능해요. 그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고, 여기 이제 차트 속에 곳곳에 많이 나와 있는 거지만 제가 여기다가 이 코트에 넣은 거는 이러이러한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들이 바로 퍼실리테이터다. 뭐 플랜을 하는 사람도 퍼실리테이터고 또 누구를 하도록끔 모티베이팅 하는 사람도 퍼실리테이터고 그 일을 추진하는 사람도 퍼실리테이터고 가이드하고 또 동료의식을 갖고 이런 모든 형태의 것이 다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다. 그럼 뭐예요? CEO의 역할이에요. CEO의 역할. CEO가 따로 없어요. 그죠? 모두가 CEO인 거죠. 모두가 CEO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특히 이제 이 퍼실리테이터의 자율 조직이라는 이 표현을 쓰는데 이 뭐 여러 가지 곳에서 많이 나오겠지만은 셀프 오거나이징이란 말에다가 언더라인 하시고 이제는 셀프 오거나이징 하는 시대다. 누구한테 이것 좀 도와줘. 그게 아니고 내가 제시해서 내 미흡한 점은 보완해달라. 이런 식으로 나가줘야 된다. 셀프 오거나이징 해야 되는 시대다. 그룹이 조그마한 데서 시작했지만은 차츰 커지면은 그것이 바로 단체로서 제대로 작동되게끔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사회적인 조직 속에 개인보다가 사회가 거짓말을 더 많이 합니다. 집단이 좀 지나친 표현을 쓴다면 집단의 의사결정이 부정이 더 많아요. 개인의 의사결정이 더 깨끗해요. 소수의 의사결정이 더 깨끗할 수 있어요. 그것을 오픈하지 않은 순간에 썩기 시작하는 거죠. 오픈하지 않으면 썩어요. 항상 오픈돼야 된다. 오픈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조직은 전부 썩었다고 생각하라 이거죠. 썩었다고.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우리 조직 주변이 다 썩었다고 생각하라 이거야. 거기에 고칠 게 너무 많아. 고칠 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 허위가 너무 많다 이거죠. 그것을 털어내라 이거죠. 털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다 이거죠. 그래서 신뢰는 목표예요. 그죠? 신뢰는 우리가 가야 될 목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의 종착역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수결이 아닌 합의 과정이 돼요. 다수결은 이제는 사기입니다. 51% 됐으니까 오케이. 그건 사기다 이거죠. 벌써 반이 부정이 있는 거야. 반이 부정이 있는 거야. 다수결은 중요한 게 아니고 보다 완전한 합의는 아니지만 합의로 가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바로 퍼실리테이션입니다. 퍼실리테이션이 바로 투명성을 높이는 길이다. 투명성이 책무성을 보장한다. 자, 그렇다면 퍼실리테이터가 바로 정치가다. 그렇게 판단해 줘야 된다는 거죠. 나를 떠나서 집단의 이익을 생각해 줘야 되는 거죠. 집단의 이익을 생각해 주는.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여기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죠? 퍼실리테이터는
이 철학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철학. 사실 단순하게 기교로 아래 사람이 얘기 많이 하게끔 하고 뭐 그 분위기 띄우고 의사결정하고 그러는 그 역할이지만은 그 속에는 바로 큰 사상이 흐름이 있다. 철학이고 그것이 바로 리더십이다. 맨 아랫줄에다가 언더라인 해주세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사실은 회사 내에서 정치가가 되는 거예요. 회사 내에서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주는 바깥에서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주라고 생각하면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내부 통제의 전문가다 이거죠. 그죠? 그런 관점으로 한번 퍼실리테이터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이제 이 CEO가 이 내부 통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이제 주제를 갖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이 윤석범 씨가 이제 연초에 나오셔서 이제 본인이 자기의 신조라 그러면서 본인이 이걸 갖고 이제 한 3, 40분 동안 얘기를 하고 이제 하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거예요. 불건출적인 부분. 내 능력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라 이거죠. 그리고 현재 시작하는 것이 더 좋은 방향으로 전개될 거라고 생각하라 이거죠. 의욕을 플러스로만 생각하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20살의 젊음인처럼 생각하라. 70대의 이 경영자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그 다음에 육체와 정신을 깨끗이 한다. 나의 신조를 매일 반복한다. 이런 말이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난 이제 저 내부 통제에 관련돼서 최고 관리자가 내부 통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거를 10가지 키워드로 이분 거를 코트해서 믹스해서 한번 우리가 가져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제안이 적이 있어서 이것을 공개를 해드리고, 이제 이 지나가는 메시지로 드린다면은 사실은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기초 과정에서 제가 이 하려고 이렇게 일부 준비된 것들도 여기 들어가 있고 한데, 이 미래에 우리가 감사의 방향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얘기를 든다면은 AICPA가 최근에 발표한 6가지의 내부 감사의 소위 아킬레스건이에요. 그죠? 자, 지금 내부 감사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AICPA의 그 관점에서 모든 경영자들이 독립성과 객관식을 지나치게 강화하려고 그러다가 컨센서스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컨센서스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전사적인 감사 계획을 반드시 완수해야 될 필요는 없다. 금년에 감사 계획이 돼 있는데 그걸 100% 완수해야 된다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실무 전문 기준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말아라. 또 외주를 너무 많이 하지 말아라. 마구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리스크 기반의 사고의 영역에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감사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에도 상당히 한계점이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의 그 메시지를 미래 감사의 한계점입니다. 사실은 AICPA가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내부 소위 ESG 서티피켓, 그죠? 또 인터널 컨트롤 서티피켓, 또 이제 IT 서티피켓, AICPA 안에 새로운 서티피켓을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왜? 그렇게 그것을 가져야 그 사람도 일을 해 나가니까. 그래서 최근에 가장 눈에 띄는 사항은 AI를 중심으로 한 IT 전문가가 되지 않고는 AICPA 이 공인회계사들도 살아남을 수 없다. AI를 중심으로 한 IT 전문가다. 그래서 지금 사실 토요일
일요일 정부에서 AI를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각 지역에 지금 쫙 펼쳐져 있습니다. 무료로 정부가 각 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그죠? 토요일, 일요일 무료로 신청해서 들을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IT, AI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이 과정에서도 시험 문제 하나의 루폴이 바로 AI, IT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이 정리하는 문제가 던져져 있어요. 이제 우리 IT 강사가 들어와서 다시 또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그런 점이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다 이거죠. 그래서 내부 감사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관행 갖고는 안 된다 이런 의미로 찍는다고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그죠? 이것은 이제 이 과정의 처음입니다. 그죠? 저도 처음이에요. 이 얘기가 보세요. 3월 30일에 지속 가능 보고서에 관한 내부 통제가 나왔어요. 자, 내부 통제가 이제 재무 보고에 관한 내부 통제가 나왔는데 이제는 지속 가능 보고서에 관한 내부 통제가 나와요. 별표를 한 3개 정도 해 주세요. 그죠? 별표를. 저나 여러분이 이제 처음 대하는 겁니다, 사실. 처음 대하는 거예요. 그죠? 이 내용이 이 책자에 부록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코소에 들어가셔서 다시 또 다운로드 보셔서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핵심의 키워드는 뭔가 아니? Build Trust and Confidence예요. Trust and Confidence란 말 같은 말이기도 한데 한편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게 트러스트예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게 트러스트예요. 내가 자신감을 갖고 우리 팀들이 자신감을 갖고 하는 것은 컨피던스예요. 그죠? 타인과 내가 다 함께 서로 ESG, Sustainability, 또 의사결정 이런 것에 대해서 새롭게 빌드업을 하자. 이제 바꾸자 이런 의미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ESG를 넘어서는 거예요. ESG를 넘어서서 이제는 ESG를 포함한 Sustainability와 현재 하고 있는 의사결정, 현재 우리가 의사결정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 의사결정에 나도 확신이 가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하는 일에 확신을 갖게끔 그렇게 빌드업을 하자. 트러스트와 컨피던스를 둘 다 올려놨다 이거죠. 이 두 말에다가 언더라인 하시고 서스테이너빌리티의 핵심의 키워드는 내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도 정당하다고 보도록 메시지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다 이거죠. 그래서 내부 통제의 방향이 비재무적인 방향으로 확 갔는데 그것이 바로 서스테이너빌리티다. 그죠? 파이낸셜 리포팅에 머물렀던 사고를 비재무적인 영역의 내부 통제로 범위가 확 늘어났다. 그런 관점에서 여기를 좀 눈여겨봐 주시기 바라고, 특히 여기에 주요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요약한 걸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바른 통제 환경을 창조하자. 통제 환경이 사실 참 근본이고 알파고 오메가예요. 저는 통제 환경 그 5가지, 6가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알파요 오메가예요. 결론도 거기 다 있습니다. 그죠? 그 통제 환경에 의해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죠? 평가도 받는 거고. 그것에 덧붙여서 파이낸셜 리포트를 넘어서 서스테이너빌리티 리포팅으로 지속 가능성이 올라타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 내부 통제의 범위가 지속 가능성으로 올라타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직에 특히 R&R을 더 현재보다도 더 명쾌하게 해줘야 된다. 더 한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R&R보다도 더 자세하게 하자. 왜? 윗사람 의사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은 하시겠지만은 아랫사람의 의사가 거기 반영되게끔, 아랫사람의 의사가 반영되게끔 R&R을 고친다 이거죠. 고친다. 보고하는 데만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랫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도
윗사람의 롤이고 리스폰시빌리티다. R&R이다 이거죠. 동료의 의견도 들어야 되죠. R&R의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현재까지 해왔던 표현을 전방위로 다 공유하게끔 R&R의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시대가 왔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교육은 끝이 없는 얘기이기도 하고 또 이 서스테이너빌리티 리포팅은 뭐 이제 가야 될 이제 종착역의 타겟팅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부 회계 관리라는 말에 머물 것이 아니라 어때요? 서스테이너빌리티 리포팅을 어떻게 할 거냐가 지금 중요한 시대에 노출이 돼 있다. 우리는 내부 회계 관리를 넘어서 지속 가능성에 관한 내부 통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 그죠? 새로운 상황이 와 있죠. 그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 이슈가 많으시겠지만 특히 비영리 등 모든 조직에 아마 회사에서 어디인가 이렇게 자회사라든지 또는 사회공헌 활동을 하면서 그게 관여하는 기관이라든지 이런다면 그 관계되는 그 기관의 서스테이너빌리티도 높여주라 이거야. 그죠?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우리 것만이 아니라 내가 관계하고 있는 거래, 우리 구매, 뭐 우리한테 뭐 물자를 공급하는 사람이나 우리 거를 쓰는 여러 소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수준도 같이 올라가게끔 non-profit organization이 더 발전하게끔 도와주는 것도 여기에 지금 어젠다로 들어와 있다 이거죠. 따라서 지속가능 비즈니스 정보는 우리 것만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다. 지속가능 정보는 우리 조직뿐만 아니라 모두의 것이다. 이해관계자 모두의 것이다. 그리고 스테이크홀더라는 말을 썼지만 사실 한편 생각하면 우리 이외에 우리를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 서스테이너빌리티에 접근이 된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것을 별표 셋을 하고 이것을 우리 조직에 어떻게 접목시킬까? 현재 하고 있는 건 하고 플러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접목을 시킬까? 어떻게 여러분의 현재 입장에서 저나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는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에 와 있다.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죠? 자율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현재 ESG에 막 그냥 몰입되고 있는 거를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일단은 시프팅을 해야 돼요. 그죠? 범위를 더 확대해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어프로치를 할 때 기구의 이름도 ESG 형태의 이름이 있다면 그 기구의 이름을 서스테이너빌리티로 바꿔놓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TF팀이 있다면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그런 계제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바로 금년 3월에 나타난 거니까 자 우리가 알려지는 우리의 입장에 생각한다면 이런 논의를 하는 것도 아마 이 장소가 유일할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 이슈를 갖고 지금 얘기하는 사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한번 두드려 보는 거예요. 두드린다는 의미로 우리는 생각하자 이거죠. 이게 우리의 정착되자면 몇 년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마치 ESG가 지금 본물과 같이 터져 있기 때문에 ESG보다 넓은 걸로 가야 된다. 이 관점으로 내부에 펑셔닝하고 있는 ESG 팀이나 ESG와 같은 그 어떤 그 액티비티를 하고 있는 우리의 그 주변 환경들을 서스테이너빌리티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내부 기구의 명칭도 바꿀 필요가 있다 이거죠. 시대의 흐름이. 그리고 내년도에 ESG 보고서를 내는 게 아니라 서스테이너빌리티 리포팅을 해야 되는 시대로 바꾸라 이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다 이거죠. 그죠? 여기서 들은 걸 가지고 돌아가서 접목할 만한 걸 써야 되니까 이 별표했는 이 세 가지의 별표를 하라 그랬는 이 말씀은 우리가 공유하면서 우리와 관련되는 우리 옆에 있는 동료들이 이 센스를 같이 갖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이제 더 자세하게는 나와 있는 내용들은 여기에 지금 요약된 것을 보시면 되겠고 여기엔 쭉 이제 지나가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좀 두드리고
지나갈게요. 그죠? 이 카카오의 AI 윤리가 나와 있어요. 그죠? 171조. 자, AI를 우리는 공부를 해야 돼, 사실은. 저도 사실은 이제 지금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부터 이제 제가 6주 동안 AI 교육을 받아요. 무료 교육을 받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왼종일, 그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AI 가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연결이 안 되는 시대. 시대의 그 흐름을 못 따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관심 갖고 주변에 특히 AI 윤리를 LG가 금년 연초에 발표했는데 이 카카오는 최근에 발표했어요. 여기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요, 카카오가. 카카오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요. 위험한 거를 아주 특히 아동 청소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AI가. 결국 오도된 그 경랑의 젊은 세대가 밀려갈 것에 대한 건강한 디지털 문화란 말 여기다가 한번 언더라인 해보시면 좋겠어요. 디지털 문화인데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진짜 큰일이에요. 지금 쉽게 그냥 가볍게 볼 수 없는 혼란기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국내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에 와 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여기 지금 뭐 이렇게 이 한국경제신문이 AI에 관련해서 누구나가 이 프로그램에서 듣고 시험을 칠 수 있게끔 AI를 오픈해 놨잖아요, 그죠? 그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특히 여기에 이 카카오에 들어가서 Ask Up 여기를 누르면은 모든 게 다 연결돼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그거하고 바로 이렇게 연결되게 돼 있어요. 오픈 AI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에 들어가서 영어로 물으면은 영어로 답이 오고 우리말로 물으면 우리말로 답이 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보다 더 나은 이 내부 통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뭔가? 제가 그렇게 물으니까 하는 얘기가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잠재력에 흐트러진 곳을 스스로 진단하라 이거야. 그 조직마다 각각 특징이 있잖아요. 흐트러진 걸 한번 찾아보라 이거야. 그 찾아본 것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논의하라. 사실은 이 카카오의 에스크업에서 이 가지고 있는 이 메시지도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대학이나 육사, 공사, 뭐 우리 대학 일부 중에서도 지금 금년에 프로그램에 모든 시민의 AI 교육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시대가 이렇게 지금 급변하고 있음을 우리가 한번 경각심을 한번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얘기를 드리고 여기 뭐 LG, 삼성전자에서 많이 이제 하고 있는 내용들은 참고 한번 하시기로 하고 여기도 좀 지나가고 이제 좀 그냥 평이한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 지금 고급 과정에 들어가야 될 것들을 여기다가 지금 일부 넣어놓긴 했는데 여기에 꼭 한번 이 핵심의 키를 든다면은 소통이 완전하게 됐느냐 아니냐를 묻는 소통의 방법론을 7가지 C로 이제 요약해 놓은 것을 한번 또 별표를 하셔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니 소통이란 의미를 공인회계사 회에서는 소통이란 말을 쓰지 않고 커뮤니케이션을 쓰라고 해요. 커뮤니케이션. 왜 그렇게 소통이라고 바꾸지 않느냐. 이런
다양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이런 다양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소통은 내가 얘기를 해서 상대가 알아들었으면 소통이 되는 걸로 생각한다 이거죠. 그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거를 넘어서 나와 다른 사람이 한 내용이 서로가 생각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정리가 되고 그것이 계속 반문을 통해서 상대의 생각과 내 생각이 융합이 될 수 있는 consideration, 상대를 내 것으로, 내가 상대 것으로 이렇게 융합이 될 수 있어서 최대한으로 만족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가는 것이다. 그럼 어때요? 7번 질문 주고받아라. 7번 질문 주고. 같은 주제를 갖고 동료와 끊임없이 7번 서로 생각이 다름을 인지하고 7번 정도의 반복을 하는 과정에 생각은 구체성을 띠게 되고 행동으로 옮겨도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밝혀질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해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여기에 지금 들어있는 메시지로 이제 그 좀 이렇게 지나가는 입장으로 좀 한다면은 여기에 제가 좀 방점을 짚고 싶어요, 그죠? 여기 지금 현재 이 꼭 오늘 해야 될 걸 내가 잠깐 시간을 좀 지나쳐 버려서 거기까지 가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여기 하나 이제 마무리를 하는 뜻에서 이 하나만 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정리를 한다면은 지금 인성평가표라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하나 드려놓은 거 있죠, 그죠? 이 평가표, 그죠? 이 평가표가 여기에 자료 속에 322쪽입니다, 그죠? 저 뒤쪽에 있을 거예요, 322쪽. 이 322쪽에 여기 첫 번째 원칙 제왕형이라는 표현이 여기 나와 있고 그 옆으로 이제 9가지 유형이 쭉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아래로 10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죠? 10가지 질문을 그냥 그 아래 보시면은 긍정적이라면은 거기에 2점, 그냥 애매모호하게 그 중간 정도, 보통 정도라면은 1점, 그렇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0점.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겁니다. 2점짜리는 매우 긍정적이고 1점은 그냥 뉴트럴한 정도고 그 다음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0점. 이렇게 해서 2점, 1점, 0점으로 한 번만 읽고 두 번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한 번만 읽고 느낌이 가는 대로 가볍게 아래로 쭉쭉쭉 하셔서 소요 시간이 5분 내지 10분은 걸릴 것 같은데 점심시간, 쉬는 시간이 조금 잡아먹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뭐 쉬는 시간과 연결시키면서 동시에 한번 10분 예상을 하면서 원칙 제왕형 자신의 결점을 고치려고 나는 노력한다. 긍정적이다. 그런다면 2점. 또 시간의 낭비라고 여겨지는 일이나 만남은 피하려고 한다. 보통이다. 이렇다면 1점. 작은 실수나 결점에도 신경이 쓰인다.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그런다면 0점. 그렇게 좀 표현하셔서 2점, 1점, 0점 이렇게 하셔서 한번 쫙 하셔서 이 10분 정도 소요 시간에 정리가 되면은 그 옆에 이름을 쓰시게 돼 있는 난이 있는데 그걸 써가지고 제가
오늘 중으로만 받으면 되니까 한번 쭉 한번 해보세요. 그죠? 오늘 퇴근하기 전까지 한번. 지금 온라인에 계시는 분들도 사실 이 시간에 한번 자기를 되돌아보는 겁니다. 자기 리더십이 어느 유형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가. 나를 내가 볼 수 없는 입장이긴 하지만은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나를 한번 들여다보고 다른 사람들의 와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지나왔는가. 현재 이 순간에만 생각하지 옛날에 어땠느냐는 생각하지 할 필요 없고 그냥 현재 느낌대로 가볍게 체크를 한 10분 정도에 걸쳐서 표를 한번 작성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다. 네.